당신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 사실을 맨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싶습니까? 실제로 작년 1등 당첨자 646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배우자에게 알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맨 처음을 떠나서 배우자에게 알린 사람이 47%입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53%는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게 29%입니다. 3분의 1 정도는 당첨자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맨 먼저가 누구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안 알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에게도 안 알린 사람이 29%입니다. 그럼 누가 당첨되었느냐? 대개 40대가 제일 많고 40대, 50대, 60대 이상 그 순서입니다. 30대는 한 10%. 그러니까 대개는 배우자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남자 여자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75%, 3대 1입니다. 여자가 25%.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 안 한 사람이든 로또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첨금은 얼마나 됐느냐? 약 21억 안팎 되는데 세후에 세금을 제하고 보니까 약 14억 안팎 됩니다. 뭐 하는 데 썼느냐? 부동산 사는데 35%, 대출을 상환하는데 32%. 아마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때문에 부동산을 살 사람은 배우자하고 상담할 수 있겠죠. 가족에게 알릴 수 있겠죠. 그러나 대출 상환하는 사람 중에는 상당수가 아무도 모르게 했는가 본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35%와 비슷합니다. 32%. 그리고 부모, 가족, 형제들에게 지원하고 싶다. 12%입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우리 못 사는 누나도 좀 줘야 되고 조카 대학 등록금도 걱정하고 있던데 줘야 되고 여기도 줘야 하고 저기도 줘야 하고 1,000만원 몇백만원 떼어줄 때가 많은데 알리면 어때요? 확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달라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생길 거예요. 원래 기부할 때 왜 거기는 기부하고 우리는 기부하지 않느냐 해서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 카네기나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보육 아니면 그 양로 이런 데 기부하게 된 원인도 그런 데 있는데 그런 기부를 하고 나면은 꼭 친척들이 아니 저렇게 밖에는 많이 주면서 나한테는 고작 1%냐 0. 몇 %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기부의 문화가 잘 발달한 나라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공돈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발달돼 있지 기부는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자기 돈을 환원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돈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데 친인척 관계 아니 부부관계마저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공돈으로 남들은 생각하는 행운의 돈으로 생각하는 로또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사람이 무려 29%. 3분의 1 정도는 아무에게도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어찌 보면 친척들한테 몰래 뭐 해가지고 그 투자를 해서 벌었다느니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어찌 보면 돈을 쓰겠죠. 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용도 저런 용도 때문에 오죽하면은 로또 이혼이란 말도 나옵니까? 로또만 당첨돼봐라. 내가 이 인간한테 의존하고 사느냐. 이 여자고 이 힘든 이 관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로또를 만일 1등 당첨시켜준다면 하늘에서 도와준다면 뭐부터 하고 싶냐 하면은 이혼이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을 정도잖아요. 오늘은 로또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꺼내느냐? 6월에 책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밀의 심리학입니다. 6월의 책은 비밀의 심리학. 이렇게 인간에게는 비밀이 있다고요. 로또 당첨도 기쁜 일이지만
이걸 혼자 알아야 되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비밀을 지키는 심리학, 비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비밀을 일으키는가 하는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마이클 슬래피언인데, 마이클 슬래피언의 비밀의 심리학에서는 정말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개에 자기 출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동생과 더불어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 정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증을 받아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하고는 또 다른 정자를 기증받았기 때문에 이 부형제죠. 어머니 동복이고, 그런 사실을 아버지한테 굉장히 성장한 다음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밀과 폭로 연구가, 비밀 연구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날개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저도 여기 책날개 설라고 제 이 첫 책, 내 인생을 성형하라를 가졌는데, 처음으로 쓴 이 책에 저는 58년 개띠요, 진안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초중고 나왔다. 진안이 마이산 있는 곳인데 모르는 사람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명한 학교, 삼류를 넘어서 사류고등학교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초중고를 쭉 나왔다는, 견문 좁다는 거, 그 다음에 전북대 졸업했다는 거, 어찌 보면 그런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저는 용감하게 첫 책에 이 비밀스러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는 부분을 표명했습니다. 대개는 무명한 사람들은 감춥니다. 아니, 유명한 사람들도 거기에서 나이라든가 또는 출생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감추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잘한 거, 잘난 거, 업적, 성과, 이런 걸 드러내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책날개에 밝히는 바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뻥튀기, 자기 과장, 이거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출생의 비밀을 책날개에 밝히고 있고, 근데 유대인들도 대개 보면 자기 출신을 안 밝히더라고요. 책날개는 안 밝히는데 유대인들은 3분의 1 내지 중간이라든가,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겪은 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민족을 또 감추는 애들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저자는 이 약점, 성장한 다음에 알게 된 이 비밀, 그것을 비밀과 폭로 연구가로서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강화한 거죠. 승화시킨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도 있더라고요. 빨치산의 딸 자초가 나온 정지아. 예, 그래요. 나는 빨치산의 딸이다. 어쩔래? 밝히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정지아. 그래요. 어찌 보면 용감하게 자기 비밀을 폭로하고, 요즘은 동성애 같은 것도 그냥 폭로를 하고 그러던데, 아무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쩔래? 하면서 정지아는 빨치산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고 소설에서도 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비밀이 참 많고 약점이 많지만,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도 괜찮지만, 그것을 폭로하고 당당하게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괜찮죠. 자, 이 비밀의 심리학을 쓴 저자가 연구해 보니까, 한 5만 명 이상을 조사해 보니까 인간들은 무엇을 비밀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비밀. 가장 많은 비밀로 지니고 있는 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부모한테도 거짓말하죠. 교사한테도 거짓말하죠. 부부 사이에도 거짓말하잖아요. 이게 가장 많아요. 69%예요. 그 다음에 연애 욕망. 이 본능이죠. 이것도 굉장히 비밀로 감추고 있어요. 61%가 그 밖에 또 재정과 섹스, 본능이 계속 나오네. 이게 미국 상황이라 그런지도 몰라요. 5만 명 이상한테 조사하니까 이건 58%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밀 뭐냐? 거짓말이에요.
자기 거짓말한 거 탄로날까 싶어서 끙끙대는 사람 많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 많죠. 요즘에는 뭐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많다 보니까 거짓말 같은 거 가지고는 뭐 무슨 그게 비밀이냐 할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미국은 특히 그 청교도의 나라요 기독교의 나라다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십계명에도 나오듯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죄악시하죠. 혐오하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거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꾼들은 이 거짓말쟁이들이 즐비하지만 만일 사업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참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가 사업가 중에도 상당히 거짓말쟁이들이 있던데 워낙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이 속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사기 공화국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그러면 왜 이렇게 비밀을 간직하고 있느냐? 또 비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은 비밀을 안 드러내도 남이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 비밀을 알아주길 바라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 그 사람의 심리,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비밀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비밀을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어찌 보면 그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어찌 보면 그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비밀을 보장해 주리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 과거를 고백한다든가 여기 애정욕이라든가 연애욕이라든가 이런 거 그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것 많은 거잖아요. 이 출생의 비밀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적 취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연애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 이성 교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성적 취향도 막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 개인의 선택 취향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드러내도 그걸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그리고 비밀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그 일어나느냐? 도덕적 차원, 그 다음에 인간관계 차원, 그리고 개인 목표와 직업 목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릴 때 이 부모 돈에 손을 댔다든가 아니면 이게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걸려서 그렇지. 음주운전을 그래서 그 뭐랄까 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상습범들은 대개 단속 몇 번 됐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뭐랄까 한 번 했는데 아니면 그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이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드러나는 수들도 있죠. 요즘에 또 뭐 그 음주운전 사건 나가지고 하여간 유명인들 곤욕을 치는 수들이 있잖아요. 이 도덕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신뢰관계 때문에 비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비밀 같은 거 뭐 그 전자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휴대폰도 그래서 그 이렇게 유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비밀 같은 거 폭로하지 못하게 또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빼내지 못하게 기술력 같은 거. 그런데 우리나라 이 기술 유출 특허마저도 어찌 보면 막 빼내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게 참 취약하고 법적인 그 처벌도 취약한 측면이 있죠. 그럼 비밀은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자기 개인의 그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경험과 연구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밀은 도덕적 차원, 인간관계 차원, 그리고 개인과 직업의 목표 차원에서 이 비밀을 다룰 수가 있는데 비밀을 대처하는 방법은 실수는 과거다. 어릴 때 내가 잘못했다 하면
아니면 어릴 때 그 내가 그 뭐랄까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에게 원망을 한다든가 어떤 아이들은 뭐 그 부모를 그 요즘에 뭐 홍콩에서도 일어난 사건이던가요? 그냥 인질처럼 왜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려면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누구처럼 못하느냐. 아니 나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왜 우리 부모는 재벌이 못 됐느냐. 이렇게 나오면 참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그 철 모르고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과거가 되죠. 그런데 부모하고만 탁 둘 사이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어찌 보면 근친상간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도 비밀을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실수한 비밀, 그걸 실수는 과거다. 그래, 과거에 잘못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대로 두어도 괜찮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계속해서 현재가 손상된다든가 아니면 그 뭐랄까요 인간관계를 자꾸 악화시킨다든가 거기에 그 뭐랄까 얽힌 것 때문에 그 싸움의 빌미가 일어나면 그 과거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그 비밀을 뭐랄까 악용한달까 남용한달까 그러지 말고 어릴 적 잘못했으면 자 과거대로 두어라 그냥. 어찌 보면 비밀을 이야기해서 용서를 받는 측면도 있죠. 성적표 고친 거, 또 돈 뭐 더 타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 이런 것 저런 것. 그래, 실수한 과거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흘러가게 두어라. 그 다음에 비밀을 준수할 때 타인이 얻는 이득을 고려하면 그 자기 인생 경험과도 굉장히 연관된 것인 것 같아요. 자, 인간관계에서 비밀이 중요한 건데 성장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 정작 기증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아는 것과 아주 어릴 때 내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야. 너는 정작 기증을 받아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자기 그 뭐랄까 정체성이 없을 때 자아 정체성이 없을 때 받는 충격은 어릴 때가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그 성장해서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친인척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비밀을 저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다. 그런데 그 우부아버지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정작 기증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거를 친인척이라든가 여기저기서는 다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작 기증까지 받게 되면은 뭐 그 부부간의 비밀을 지키려고 해도 그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인척들이 그렇게 비밀을 알고도 입을 다물어 줬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비밀을 준수할 때 타인이 얻는 저 조카가 저 사촌이 얻는 이득을 고려해서 그 비밀에 대처하라는 얘기다. 자, 이걸 통로할 때 얻는 이득이 크냐? 아니면 내가 비밀을 준수하고 당사자도 아닌데 그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약점처럼 이용하지 않는 그게 저자한테 낫겠다 하면은 지켜주라 그런 이야기죠. 비밀을. 그리고 비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라. 누군가 그 비밀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사실이 폭로되는 것도 사실은 뭐 명예훼손으로 되고 그러던가요. 사실을 폭로할 때도 사실을 정리할 때도 자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킬 필요도 있고 그럴 비밀도 있어요. 자 죽을 때 가져가고 싶은 것 1위는 스마트폰이고 가져가고 싶은 죽음까지 아닌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비밀들도 많을 거예요. 비밀 많은 사람들은 참 감추는 게 많아요. 뭐 신랑이 뭐 하는지도 감추고 아들이 뭐 하는지도 감추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감추고 대개는 그래요. 내가 서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그 계부라는 거, 어머니라는 거
지금 세상에서도 그런 걸 감추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출신인가 하는 것은 어머니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국 공용어가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어머니의 뭐랄까요, 몸을 빌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천하면 나는 천한 거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에 따라서 결정됐잖아요. 사실은 그것 태종이 종부법으로 한 거를 세종이 종모법으로, 세종이 악화시킨 겁니다. 지금은 양반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종이 무슨 뭐 성인 군대 같지만 흠도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비밀은 다 준수해줘요. 그리고 그냥 선한 측면만 해가지고 성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흠이 많고 저도 흠이 많고 세종 역시 흠이 많아요. 아들 키우는 데서도 세종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밀을 이렇게 보장받길 바라면, 비밀스러운 사람은, 비밀이 많은 사람은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격이 그렇다든가, 왜 너는 나처럼 다 안 까불려? 나는 이렇게 전부 다 내가 흠이 될 만한 것도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얘기 안 해? 그러지 말란 이야기죠. 자, 실수는 과거다.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가게 두자. 비밀 준수할 때에 나 말고 남이 얻는 이득을 생각해보자. 자, 비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든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자. 인간관계는 이렇게 비밀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어떤 사람의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참 선거에서도 보면 내가 얼마나 잘하겠는가.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죽은 공자가 다스리고 죽은 사건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얼마나 오랫동안 물고 늘어졌습니까? 지금은 또 뭐 세상병이다 뭐다.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로 잡는데, 아니면 자기 비밀스러운 과거, 사실은 이 폭로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냐, 또 그럴 수도 있죠. 정치권에서는 뭐 서로 그런 게임을 하는 거니까 참 어려운데, 오늘은 비밀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6월의 책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인간 심리가 비밀이라는 걸 놓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